국토부가 발표한 오늘 발표한 그 화재 원인 또 결함은 BMW 피해자 모임을 대변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BMW 차량 화재 관련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이 이를 환영한다 하는 내용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환경적으로나 연비나 장점이 많은데도 왜 BMW가 4기통 디젤 엔진에서는 왜 안 바꿨냐. 아울러 하종선 변호사는 다른 차종에서 적용하고 있는 고압 저압 EGR 시스템을 문제의 엔진에 쓰지 않은 것은 설계상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EGR 바다 작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SCR을 장착하는 건데 SCR의 추가 장착도 이제 가능합니다. 저희가 화재 위험을 줄이면서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 SCR 추가 장착 등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다른 메이커와는 달리 BMW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벤츠는 SCR 추가 장착을 하겠다, 3,000유로 부담하겠다 이제 하고 있는데 BMW만 우리 그거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요소수 장치를 장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저압 EGR 시스템을 장착한 엔진. 사실 저는 그 국토부가 흡기다기관 교체를 명령하는 걸 넘어서서 엔진을 바꿔라. 특히 신형 차량 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죠. 또한 정부는 BMW의 해결책보다 더 적극적인 저압 EGR 또는 SCR 추가 등 보다 강력한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엔진으로 교체해라. 내지는 사실 바이백 환불해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저희가 한번 화재 발생 원인을 저희가 이러한 단계로 화재 발생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리콜할 때 여름에 리콜할 때 왜 흡기다기관 교체를 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흡기다기관 교체가 포함이 됐었어야 되고 이게 포함되지 않은 거가 결함 은폐다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압 EGR, 저압 EGR을 같이 장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하이브리드 EGR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글로벌 기업의 정도인데 이 돈 아끼려고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일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하드웨어 바꾸려면 그것도 제대로 바꿨어야죠. EGR 쿨러도 몇 배로 사이즈를 키우고 근데 엔진룸이 작기 때문에 그 EGR 쿨러 그 큰 거가 들어갈 그게 안 됐어서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EGR 밸브나 EGR 쿨러나 흡기다기관을 그때 싹 다 바꿨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안 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고. BMW가 전 세계적으로 리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처음에는 EU에서만 리콜을 했다가 북미까지 포함한 전 세계에 리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처음에는 유럽 지역에서만 쉬쉬하며 고쳐주던 BMW가 전 세계적으로 리콜을 확대한 이유가 올해 한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화재 때문이었다고 하종선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또 국토교통부 민간합동조사단이 흡기다기관 리콜 전부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결함 은폐가 있었다. 그 다음에 리콜 대상 범위 이거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은 그야말로 이 자동차 안전에 관해서 그 책에 남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량, 특히 기술. 하 변호사는 또 국토부와 합동조사단이 결함 은폐 의혹을 밝혀내고 흡기관 교체도 이끌어냈으며 대상 차량을 확대한 것은 잘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I'm here on behalf of all the unhappy
owners of BMW diesel cars here in Korea. After over 45 BMWs has taken fire only this year, and around 100 since 2016, when it started to burn, we all have a distrust to BMW for hiding essential information and not doing anything. But after all the BMWs started to take fire in Korea, we stopped to use the car. I'm happy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listening to us as BMW owners and also as consumers here in Korea. And at least they took action, which is a victory for all consumer rights in Korea. But we, as an owner association here, we are very happy for Jason Ham and Barun Rov for taking up this case and have this followed up with the authorities and all the information they have provided. 신형 그 4기통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이미 9분이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앞으로 원하시는 피해자들을 추가로 소송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신형 차량도 이 고압 EGR만 채택해서 EGR을 과다하게 작동시키는 문제는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리콜에 포함이 돼야 되고 피해가 보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 신속하게 마무리돼서 여름경에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 진행하도록 하고 또 이번 발표를 계기로 소송 참여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BMW 측의 빠른 리콜 조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교통뉴스 장미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연말인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과 관심 많으실 텐데요. 그 대응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입니다.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대회의실에서 전기 이륜차 배터리 및 부품 공유화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저희가 이제 그 배터리 및 부품 공유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회실에서 열린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 구축, 부품의 공유화 논의는 간담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스마트 이모빌리티협회 양승현 과장 인사로 시작됐는데요. 25개 관계업체 중 주식회사 그린모빌리티와 주식회사 DSP1, 주식회사 대풍 EV자동차, 주식회사 세미시스코, 주식회사 HB, 주식회사 한경모터스, 주식회사 CNK, 대리모토바이, 주식회사 BM모터스, 주식회사 이지웰 폐업, 주식회사 백셀 등이 참가해 열띤 토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핵심 키를 진 환경부 대기환경과 담당은 이륜차 충전용 배터리 공유 사업과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을 전제했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구입 때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성능별 차등 지급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성능별 차등 지급 방식은 전년과 대비할 때 당장은 지원 금액의 하향 문제도 따르고, 특히 마이크로 모빌리티 제조와 판매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더 많지만 미래지향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승현 과장을 만나 간담회 취지를 알아봤습니다. 전기 이륜차 생태계를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큰 목표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제 그 킹코나 이제 고고로 같은 외국산 이제 브랜드가 지금 이제 국내에 진입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과 그 서비스 업체 그리고 제조사, 부품사 각 사들의 이제 그 단체 표준을 준비를 하면서 국내 기반을 구축을 하고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길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현재 그 B2C 시장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B2B 시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그 발언을 해주셨고요.
그 B2B 시장을 위해서는 이제 스와핑 시스템이나 그 배터리 공용화 그리고 부품 이제 이론화까지 이루어져서 그 사용성이 있는 제품들이 이제 나와줘야 이제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부품 공용화 간담회를 이제 4차례 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업체들이 경청하는 모습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풍 EV 자동차 김준석 CTO는 4차례에 걸친 배터리와 부품 공용화 토론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진척된 의견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용화 부품을 누가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 사항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중론이 필요하다면서 배터리와 충전기, 기본형 3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R&D 자금이 충분하게 확보된다면 배터리와 충전기, 구동축, 모터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의욕도 보였습니다. 백셀 관계자는 국내 차량이 대부분 3가지 배터리 전압을 사용하는 점을 언급하며 일률적인 전압과 용량의 변화 등 배터리 발전의 필요성을 전제했는데요. 여러 방법을 이용해 배터리를 호환 응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림 오토바이 관계자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개발과 판매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과 투자 접근성을 비롯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공용화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요. 간담회에서 처음 말문을 연 대풍 EV 자동차 김준석 CTO에게 배터리와 부품 공용화 상관관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예, 저희 나라는요, 이렇게 시장이 세계 시장으로 볼 때 시장이 작은 시장이에요. 그래 이런 작은 시장에서도 각 그 협력사들마다 그 나름 이렇게 부품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통일성이 없거든요. 그래 작은 시장에서라도 이 부품을 공용화 시키면은 그 생산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고. 그래 경쟁력을 조금만이라도 갖추면은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협회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사의 역할로서 이 모든 업체들이 손 놓고 있던 이 시장에서 전국적인 그 의견을 일치해서 환경부나 산업자원부에 우리 업계에 이런 요원한 그 사항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2륜, 3륜차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환경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듯 좀 더 먼 미래를 꿰뚫어 본다면 지구 환경 살리기와 외화벌이 산업이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IEO 글로벌 미트업이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열린 이 행사는 IEO 프로젝트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유규제위원장님의 축사 영상 이후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유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하진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유규제위원장의 축사로 행사는 시작됐습니다. 전하진 자유규제위원장은 블록체인 산업 전반이 침체된 상황이라고 밝히며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일반인에게 많이 다가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는데요. 20년 전 인터넷 기술이 생겨났을 때 러시와 하락이 발생했던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블록체인은 더 발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ICO 모델들의 실패가 있겠지만 블록체인 산업 자체는 생활에 점점 더 많이 침투할 것이라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게 저희 슈디큐어 프로젝트의 측면보다는
IO 플랫폼과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온라인 구성에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쉐드큐어 김태봉 CEO는 IEO와 ICO의 차이점에 대해 말문을 열었는데요. IEO의 절차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쉐드큐어는 보안, 동맹 등을 맺고 있다며 주요 5개 글로벌 권역 제휴거래소를 지정하고 업무 협조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총 4단계로 이뤄지는 쉴드큐어는 IEO를 위한 조언자 의견을 바탕으로 채워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탐의 CEO인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존재 가치에서 비트코인이 이 크립토 커런시 쪽의 왕이라고 하면은 확장성과 실질적인 가치 면에서 왕이 되고 싶어서 태어난 게 데이탐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짧은 시간에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데이탐 이영철 CEO가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많은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심각한 지구 온난화 현상 핵심 사안인 온도 1.5도에 대한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기후변화를 진정시키는 의무가 점점 더 커지면서 국가에서도 개인별 탄소 배출 거래를 조성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엔도 검증, 신뢰 보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진로와 추세를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교통체증과 탄소 배출의 감소를 위한 해결 방법을 대중교통에서 찾고 있고 이 중 하나가 전기차 전환 효과이고 이에 따른 보상은 탄소 거래 부문에서 또 다른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블록체인 결합 특허권 취득에 앞장선 데이탐은 바로 이 융합 신기술이 여러 기술을 선점하고 리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측정의 정확성을 인정받은 특허 기술 설명에서도 탄소 배출권 신뢰는 측정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고 최근 펀딩 성공 사례 설명에서는 라오스와의 협약에 대해 알렸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추진한 데이탐의 천연 냉매 기술과 블록체인 결합 시도에 대해서도 살짝 공개했는데요. 뜨거워지는 지구와 이에 시달리는 인류를 동시에 살리는 친환경 냉매 생산과 보급은 에너지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기술이라면서 이 중심에 데이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바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데이탐이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이크월드는 교육과 기부 그리고 페이먼트를 은간으로 하는 이어서 라이커월드 정민호 설립자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라이커월드는 교육과 기부, 페이먼트를 근간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NGO 단체와 지역 선점 후 지속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의 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커월드 팀은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 이름 들어보신 사람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쉽게 좀 되네요, 요즘에. 이어 변인선 CEO는 파봇에 대해 AI,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라고 설명했는데요. 스마트 스크래핑과 자동화 자산 관리, 인공지능 분석 등 7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7가지 기술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앞으로 파트너사와 함께 플랫폼 생태계를 키워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얍체인 대표 박성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얍체인의 박성재 CEO는 회사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며 얍스톤 발행 회사라고 소개했는데요. 지역 화폐 발행을 비롯해 신뢰와 공유 기반의 공동체 구성까지 가능한 스마트 계약과 뎁 제공 지역 화폐와 컬리지 코인을 통한 대규모 유저 확보 전략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 그래비티는 뉴 패러다임 오브 인터넷이라는 패러다임 이동을 전제한 그래비티 임장원 CEO는 공유의 힘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클릭 몇 번으로 블록체인과 토큰이 결합되는 기술 기반은 일반 개발자에게도 용이하다는 설명과 함께 기술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보포니라고 저희가 지난달 이더리움 플랫폼을 통해서 발표한 게임인데요. 바이너리즈의 김동호 CEO는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소개했는데요. 자본 안정성은 큰 게임 통화 내에서 기축 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게임 시장의 미래라고 언급했습니다. 저희 유닥스 거래소는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고 유닥스 김성민 CEO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에셋 거래소 연맹에 대해 설명하면서 디지털 과학기술을 신뢰하는 모든 분에게 안전하고 공평하고 개방된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거래소 소개와 효과적인 상장 전략을 설명한 일본 크로스 익스체인지 발표와 기후체인 연합 이영철 CEO의 SDGs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지원 프로젝트가 소개되는데요. 데이탐 CEO인 이영철 기후체인 연합은 지속가능한 목표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탈국가화된 유엔의 핵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키바와 설립 예정인 OSD 재단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글로벌 블록체인 경제특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이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공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IEO 참여사 간의 업무 협약 체결식이 있었는데요. SDGs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지원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 협약이었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개발센터 유경익 센터장을 필두로 오늘 발표에 참여한 쉐드큐어, 데이탐, 파본, 라이커월드 등 총 7개 회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행사를 관장하고 있는 기후체인연합 이영철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블록체인 그 기술들이 서로 동일한 기술로 경쟁을 하고 또 불필요한 어떤 그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전 세계의 인류의 공동 목표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을 해서 그 기술 중심으로 같은 업계에 있는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목표가 도달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은 그 기술로 인해 가지고 개발도상국가나 저개발국가의 기술 기부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정말 4차 산업이 공익적인 부분에 진정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협약식은 전 세계의 이 블록체인 그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투자나 어떤 자기의 그 기술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많은 미덕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금일 이 행사는 이런 IEO를 통해서 그 행사의 목적 자체를 자사의 기술을 인류의 공동 목표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기술을 기부하고 또 재원을 기부하는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블록체인 산업들이 개발도상 국가나 저개발 국가에 공익적으로 기부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좀 좋은 그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석연료 탄생으로 급발전된 산업동력과 교통수단 활성화는 분명 귀빈으로 인류에 다가왔지만 130년이 지나면서 지구를 열병으로 몰고 가는 역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온도를 정지시키기 위해 전 세계는 지금 수송 부분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공장이나 건물에서 나오는 배출량 측정과 거래에 봉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차량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한눈에 감시하고 측정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과 블록체인 결합 특허 기술과 친환경 냉매가스 기술은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융복합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교통뉴스 12월 넷째 주 퀴즈입니다. IEO 글로벌 미더비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데이탐 이영철 CEO는 데이탐은 탄소 배출권과 이것의 결합 특허권 취득에 앞장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도 성남시의 강경혜 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